네, 안녕하세요. 필름 먼데이즈. 오늘은 가벼운 리뷰죠. 가벼운 리뷰 야외 시간입니다. 야외 특설 스튜디오? 네, 한번 이렇게 네. 좀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는 시점, 봄을 네. 앞둔 시점에 한번 야외로 네. 나와봤습니다. 지금 뭐 어디 뒤에 바위구나. 이제 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오늘 어차피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만 항상 이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 같은 경우에 성능을 보통 리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해봐야지 아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나와서 한번 이렇게 거치를 다 하고 그렇죠.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이크 얘기 잠깐 했었는데 뭐라고 하지? 실전? 선생님, 그 전에 잠깐 네.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주변 네. 환경이 어떤지 잠깐 한번 네. 자, 우리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주변 환경을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앉은 뒤쪽 너머로 건물 그렇죠. 벼락과 앉아 있는 곳. 자, 요 주변으로는 사실 저쪽 너머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 큰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 소음이 사람 귀에는 어느 정도 들리고 있죠? 네, 들리고 있고 그 차 소리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나긴 하죠. 지금. 네. 이 정도 네. 이제 주변 풍경 인서트를 잠깐 찍어놓고 또 지금 요 정도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촬영할 때 요런 정도 장소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아주 진짜 주변 소음이 통제된 네. 그런 로케이션이라고는 사실 좀 힘들죠. 그죠. 직접 세트를 지기 전까지는 거의 힘들 거고, 그러니까 세트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이게 적당한 소음이 그쵸. 나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통제가 가능한 장소, 소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제어가 되고,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이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비행기도 좀 지나가고 차도 좀 지나가고 막 주변에 좀 왁작지껄하는 이 정도 로케이션이 아마 독립단편이나 웹드라마 촬영하시는 팀에게는 아마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지금 저희 이 환경이 지금 아마 찾을 수 있는 환경 중에서 제일 야외에서는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그렇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도 만약에 소리가 제대로 소음이 되지 않으면은 힘든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 흔히 하는 뭐 간단한 단편이나 웹드라마를 도심 시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아, 힘들죠. 최악이죠. 소리 네. 입장에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후시를 딴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후시는 필요 악이잖아요. 그렇죠. 안 따면 좋죠. 안 따고 한 방에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이크를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려고 가져 나왔죠. 먼저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마이크 설명 좀 한번 네, 해주시죠. 여기 좀 흔히들 많이 쓰는 분 마이크이고요. 마이크는 제나이저 416이고요. 요 끝에 달려있는 네네네. 마이크가 네. 제나이저 416P. 요걸 이제 분폴대에다가 지금 이렇게 T자로 지금 만들어놨죠. 이건 지금 저희가 스텝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그렇죠, 둘만 그렇죠. 찍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렇게 이제 분폴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네, 흔히 네. 뭐 분맨이라는 네. 역할에 또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이 소리를 이 레코더,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레코더를 컨트롤해주는 네, 네. 이제 동시녹음 감독님이 계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최소 2인에서 3인 네, 1조로 동시 녹음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저희 외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은 단 둘이기 때문에 네. 사람 대신에 스탠드에다가 네, 그렇죠. 분포를 거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카메라 그냥 거치해놓고 지금 찍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인터뷰 같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는 끊어 찍기 때문에 잠깐 들고 있다가 연기 끝나면은 또 쉬었다가도 하면 되지만, 이렇게 지금 길게 테이크가 긴 경우에는 뭐 인터뷰가 됐던 뭐가 됐던 촬영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렇죠. 뭐 드라마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찍을 때 보통 많이 쓰긴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작한 거죠. 이 컨텐츠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마이크를 수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드라마 같은 거 찍을 때는 당연히 뭐 이런 붐 마이크를 쓴다고 하지만 그 외에 작업을 할 때 어떤 마이크를 쓰는 것이 좋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죠.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답이 없다 그러죠. 맞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케이스 바이 그렇죠. 케이스라. 네.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몸담았던 이제 렌탈샵, 장비 렌탈샵 같은 경우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고 빌려가시는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일반인들이라든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경험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마이크를 뭘 빌려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맞습니다.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마이크는 아무래도 이런 핀 마이크죠. 무선 핀 마이크를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네. 보통 이제 요 대표적인 게 요렇게. 소니의 뭐 D21 또는 D11 이런 무선 핀 마이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앞쪽에다가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요것도 지금 이미 수음을 하고 있죠. 저희가 무선 핀 마이크와 지금 요 붐 마이크 소리를 지금 동시에 수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 환경에서 지금 녹음을 이 핀 마이크로 했을 때와 지금 이 붐 마이크를 썼을 때를 비교해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섞여 있죠, 지금. 편집 단계에서 네. 저희가 선택적으로 마이크의 종류를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흔한 게 요 붐 마이크, 그 다음에 요 무선 핀 마이크인데 요 주파수 방식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600이나 900대를 많이 쓰는데 현재 요런 마이크 외에도 요즘 좀 저가형으로 나온 무선 핀 마이크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2.4GHz 방식의 이제 요건 요 코미카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차고 회사. 계신 이쪽에 네. 코미카라는 회사에서 나온 붐 XD라는 지금 제품인데요.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네네.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차고 있는 요 2.4GHz 코미카의 붐 XD라는 제품은 저쪽에 있는 저 카메라의 네네네. 소리를 지금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감독님이 차고 있는 요 핀 마이크 네, 자, 소니의- 그러니까 소니의 이 D21 제품은 그 옆에 있는 레코더로 지금 수음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요 붐 마이크 416P 네. 요 마이크 역시 케이블 방식으로 자 이쪽에 있는 요 케이블로 해가지고 역시 레코더에 수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각각- 소리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선택적으로 편집 단계에서 들려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현재 채널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지금 들어가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요 2.4GHz 지금 요 무선 핀 마이크는 지금 요 레코더는 2채널짜리라서 여기다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카메라에다가 지금 꽂아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마이크의 일반적 형태죠. 전통적으로 좀 뭐 시대적 의미가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장비라고 하면 셋 중에 뭐부터 손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방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냐라고 그러니까 옛날 아재 네. 시절 그러니까 30년 전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이런 붐 마이크가 되겠죠. 붐 마이크. 예. 케이블 방식의 그렇죠, 붐 마이크. 그렇죠. 자, 선생님 우리 소리 들으면서 네. 해볼까요? 지금 또 소리 그렇죠. 녹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되고 있네. 잘 되고 있나요? 네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네. 소니의 MDR 750. MDR 7506 제품. 자, 이 소리를 잘 좋네요. 들리고 있어요. 네네. 자, 또 저희가 이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소리랑 네. 또 편집 단계에서 또 들려드릴 소리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르죠. 모니터링 네. 측면에선 지금 나쁘지 않게 네. 판단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렇죠. 들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들리는 소리가 최종 그러니까 그 제작 단계가 끝나고 종편이 끝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소리보다는 못 듣는 소리가 많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모니터링으로 들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대사 다이얼로그도 또렷하게는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들리는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감독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대사를 제외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소리가 흔히 노이즈 플로어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네. 노이즈가 어떤 음역 그때에서 밑에 기본적으로 쫙 깔린다고 해서 그렇죠.
근데 화이트 노이즈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게인을 좀 높였을 때 나는 소리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도라면은 요거는 네네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니까 하기 이런 힘들죠. 네. 노이즈 플로어가 네, 네. 또 아주 없으면은 네. 그림상으로는 야외인데 네. 뭔가 주변에 어떤 그렇죠. 환경음 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네, 적막하죠. 이게 무슨 뭐 또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이즈라는 것이 아주 뭐 나쁜 건 아니고 네네.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장치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후시 녹음을 딸 때도 이 소리를 따야 됩니다. 그렇죠, 이 현장 그렇죠. 이걸 어디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담아서 가지고 와서 실내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제 녹음을 따로 딴 다음에 이걸 합치지 않으면은 현장음이 전혀 없기 그렇죠, 때문에 현장음. 굉장히 적막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소음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예, 그냥 선생님 그러면은 네, 한번 먼저 붐 마이크의 기본적인 노이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잠깐 침묵해서. 네, 네. 자, 제나이저 416P의 노이즈 플로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네네. 자, 그 다음에 같은 환경에서 우리 그 와이어리스 마이크, 네. 소니의 와이어리스 D21입니다. D21 네네. 제품의 같은 환경에서 노이즈 수음 상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 정도. 네네. 또 우리 2.4GHz 코미카의 붐 XD. 물론 좀 이 장비별로 좀 셋업이 좀 달라서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건 좀 완전 감안해 주시고요. 비교하기 힘들지만 네, 네. 자, 붐 XD의 노이즈 플로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 네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편집 단계에서 그렇죠. 들려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음질의 문제라기보다 그 얼마나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소리 외에도 이제 들릴 수 있는 소리 또는 수음될 수 있는 소리의 어떤 그런 가능성 여부를 요걸로 지금 타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변별력을 가지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성능이 좋을수록 또는 감도가 높을수록 이런 소리는 더 많이 나니까. 아, 그건 또 그래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지금 이런 전문 레코더에서는 이런 소리를 이제 걸러내죠 어느 정도. 녹음 단계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주파수를 이제 걸러내는 방식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면 로우 필터, 그러니까 로우 컷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하이 컷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로우 컷을 어느 정도 이제 걸러내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녹음을 하는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세팅을 과하게 안 했어요 지금 일부러. 그냥 기본 세팅에서 약간만 손을 본 상태라서 얘네들 지금 이 마이크들의 지금 기본 성능을 최대한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 세팅으로 지금 이걸 이제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아마도 요거 가지고는 변별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이런 그 비교 컨텐츠를 네. 하는 네. 이유, 네. 아까 그 우리 렌탈샵에서의 경험을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주로 어떤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오디오를 선택을 할 때 그렇죠. 어떤 질문을 많이 하던가요? 어떤 마이크를 빌려가면은 음질이 좋나요? 라는 아주 모호한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떤 메이커? 네. 마이크 수많은 메이커가 있는데. 음질 좋은 걸로 좀 빌려주세요. 저는 그분은 진짜 네. 진짜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단계 분은 어떻게 또 질문을 하시나요? 그 다음 단계는 그래도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뭘 찍으려고 한다. 드라마를 찍으려고 한다.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어떤 마이크가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은 이제 네. 좀 그 윗 단계의 사용자신 것 같고 네. 그 윗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딱 붐 마이크와 그렇죠. 붐 마이크가 좋은가요? 네. 뭐 그렇죠. 무선 마이크가 좋은가요? 지금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 종류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분은 네, 알고 그래도 있어요. 이 좀 장비의 구분을 그렇죠. 좀 이해하고 있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뭘 사용해 어떤 상황에서 뭘 가져가야 될지는 잘 몰라.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안 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선택지를 좀 좁혀달라. 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많이 이제 하시죠. 그 정도의 질문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장비에 대한 이해는 갖고 계신 분, 그렇죠. 어떤 붐 마이크의 개념 네. 그리고 무선 마이크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떤 상황, 뭐 네. 실외 상황, 실내 상황, 또 다양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찍고자 하는 컨텐츠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소리를 픽업하면 좋을지는 경험치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레코더 없이 그냥 카메라에다 바로 장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요즘 사실 네. 이제 카메라가 DSLR 좀 컴팩트화되면서 네. 그와 부가적으로 VDSLR용 샷건 마이크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제 이런 레코더를 왜 거쳐야 되는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는 카메라에 이제 처음에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만 사용하다가 네. 음질에 대해서 이제 네. 좀 불만족스러워서 그렇죠. 말 그대로 어떤 카메라 외장에 샷건 마이크를 이제 달아서 녹음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레코더, 전문적인 어떤 오디오 레코더에 저거 왜 써야 되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큰 것만 덩어리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러니까 마이크 수음을 할 때 카메라는 이 오디오 쪽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조사마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카메라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음질 쪽, 그러니까 오디오 수음 쪽은 좀 소홀한 편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차피 이걸 쓸 거니까. 그렇죠. 레코더를 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녹음하는 기능은 거들 뿐 정도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좀 규모가 큰 사이즈의 프로젝트라든지 좀 그 영화나 그렇죠. 좀 규모 있는 데 가면은 어차피 그림은 카메라로 찍고 그렇죠. 소리는 전문 레코더로 사운드 네. 레코더, 오디오 레코더로 녹음을 해라라는 네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알고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 제조사가 어차피 이런 기능을 카메라 넣으면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단가가 올라가면 보통 카메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보통 음향까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DJI에서 이번에 카메라 나온 거 아세요? 짐벌을 보통 만들잖아요. 짐벌. 그렇죠. 짐벌을 만드는 회사가 카메라를 제조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카메라냐면 짐벌과 카메라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 자체가 짐벌이 그냥 짐벌과 카메라가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제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그냥 이제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렇죠. 좀 같이 한 덩어리였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 근데 이게 많이 안 팔려요. 왜 안 팔리겠어요? 왜냐면 카메라 성능과 그 짐벌의 성능이 일체화되면은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카메라를 그렇게 제 성능을 내도록 좋게 갑자기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사실은. 소니를 또는 아리, 뭐 알렉사, 뭐 우리가 레드 이런 거를 쓰는 이유가 그 많은 제조사들이 있지만은 그 성능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간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소니라든지 이런 캐논들이 이 카메라에다가 이 오디오 기능을 굉장히 고성능의 오디오 또는 그 레코더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제 녹음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샘플레이트 뭐 비트 뎁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스펙을 높여서 저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카메라는. 그래서 뭐 96,000Hz에 24비트 뭐 이런 식으로 난 녹음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근데 요즘은 또 카메라들이 또 그렇게 또 되는 게 나오긴 해요, 계속. 예, 신제품들은 나와서 이 말이 되게 유명무실한 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런 레코더가 들어있던 원래 기능들 뭐 아까 로우 컷 기능이라든지 리미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레코더를 써야 되는 이유들이 요즘 카메라에 장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그렇죠. 점점.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상태다. 그래서 약간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 카메라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에 이런 기능을 다 장착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듈화돼서 필요하면 그 기능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소니나 캐논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레코더를 쓰지 않고 그럼 카메라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느냐? 장착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할까요? 좋은 카메라들이 좋은 레코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에 레코딩 되는 음질이 합쳐져서 들어가 버리면은 손을 쓰기가 힘들어진다. 후반부 작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녹음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또 요즘은 또 카메라들이 또 그렇게 분리가 또 되게 또 되네요. 요즘 카메라들이 파일 따로, 예, 오디오 파일 따로 또 녹음이 오디오 되기도 파일 하기 따로. 때문에 또 이 얘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진리는 아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동영상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반부 작업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레코더를 쓰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해진다. 그리고 어차피 카메라에도 마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레코더는 레코더대로 녹음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지금 저희가 마이크 여러 개 써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는 뭐는 하나 살아남겠죠. 망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어떤 안전빵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레코더와 이거를 분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 방법은 일단 카메라에 얹어서 쓸 수 있는 작은 마이크는 따로 빌려 가시라. 그리고 붐마이크 혹은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와 이 레코더는 따로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러면은 좋은 퀄리티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장르가 뭔가요라고 했을 때 다큐멘터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냥 이런 핀 마이크, 무선 핀 마이크, 성능 좋은 이런 소니의 D21이라든지 D11 같은 이런 핀 마이크를 써라. 이거 생각보다 음질도 좋고 간편하다. 카메라 장착하기도 맞습니다. 편하고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의 품질을 원할 때는 별도의 레코더로 또 별도의 음향 팀으로 네네. 또 전문 그 동신호 감독님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예산 때문에 혹은 후반 편집 작업의 기간의 좀 촉박함 때문에라도 이렇게 별도의 녹음 파일을 뭐 싱크하는 그 시간조차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한 편집을 위해서라도 카메라에 레코딩하는 그런 때도 그리고 있는 현장 스텝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 스텝 지금 저희처럼 지금 이럴 때는 이렇게 너무 거추장스러워. 이거 언제 이걸 다 할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히 별도의 장비, 별도의 또 전문 팀을 운용을 하면 퀄리티는 높아진다. 높아지죠. 자, 이것은 정말 진리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저희 인터뷰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최선이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붐 마이크도 쓰고요,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쓰고 이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 요즘 이거 쓰는 분위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붐 마이크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핀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도 녹음을 하기도 하고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전에는 이 붐 마이크 외에 이런 핀 마이크가 너무 성능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두 마이크, 세 마이크를 동시에 쓰고 있어서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핀 마이크나 이런 붐 마이크나 갭이 많이 줄었어요. 성능 차 또는 음질 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글쎄 저도 지금 사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편집 단계에서 소리가 야 이거 오히려 다른 뭐 2.4GHz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럴까봐 조금.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벼워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붐 마이크랑 이 무선 핀 마이크 지금 소니 이런 주파수 방식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900MHz대인데
2.4GHz 이런 마이크가 트래블은 좋아요. 트래블이 뭐냐면 이렇게 명료함은 좋은데 깊이감이 떨어집니다.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쓰면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요즘 유튜버 분들이 이걸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섞으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섞고 제가 그 말씀드려요. 다른 거랑 안 섞으실 거면 그냥 이것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이것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섞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촬영할 때도 카메라 섞으면 캠코더, 그 다음에 시네마 카메라, 뭐 이런 거 섞으면은 뭐 스마트폰 섞이면은 섞인 거 확 티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로만 가면은 우리가 그 유튜버 분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미러리스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걸로만 찍어서 그냥 편집해서 내보내니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섞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소리라는 것도 섞으면 티 납니다. 근데 안 섞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사람이 있고 충분히 스텝도 있고 이렇게 고정된 공간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이 붐마이크 방식이 제일 음질은 제일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다이나마이크한 성경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장소가 변경이 되고 무엇보다 네. 스텝이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무선 핀 마이크가 이것도 지금 무선 핀 마이크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음질이라든지 기능 면에서 이미 검증이 된 그렇죠. 네. 검증된 제품을 쓴다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특정 브랜드를 우리가 홍보하자는 것은 아니고 많이 쓰는 장비는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네,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수 그만큼 내가 그 장비를 썼을 때도 그렇죠.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음색이라는 게 마이크마다 제조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니 걸 많이 쓰냐면 이게 이런 거면 남들 다 쓰다 보니까 다 익숙해져 있어요. 이 그렇죠. 소리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니 마이크로 들리는 소리를 사람들이 되게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선 표준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 돼버리는 네네. 레퍼런스가 돼버리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김치찌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늘 먹는 그 김치찌개 그 맛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질감이 없잖아요. 제가 월남국수 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 생긴 건 비슷하고 그렇죠, 맛도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 거부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라면 해외에서 라면 드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신라면 같은 거에 이거는 절대로 흉내가 안 된다. 그런 것처럼 많이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고요. 그런 것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도 저도 아니다 싶을 때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는 이겁니다. 무선 핀 마이크고요. 저도 지금 주머니에 넣어놨거든요. 이거 지금 마이크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쓰고 거기 있었군요. 이게 작잖아요. 그냥 이거 보시면은 그냥 손에 다 들어오고요. 이거 뭐 허리에 차던 뭐 어디 하던 그냥 이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두 개 한번 이렇게 네네.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오른쪽이 지금 핀 네. 마이크를 차고 있는 송신기, 네네. 자, 왼쪽이 그리고 수신기, 그렇죠. 수신기를 통해서 신호가 자 레코더에 그렇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이게 또 작아졌어요. D21인데 D11보다 조금 작아져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지금 우리 아시는 분이 좀 지나가셔가지고 스텝이 많으면은 그냥 분 마이크 스텝이 별로 없다. 그냥 핀 마이크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스텝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라면은 저는 이런 분 마이크는 비추입니다. 이거는 정말 작업 환경이 고정되는 환경에서만 이걸 쓰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 촬영을 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 그때 쓰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음질 면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 무선 핀 마이크보다 월등히 좋다, 막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뭐 이건 고민할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D21 쓰면서 제일 놀랬던 게 그거예요. 음질이에요. 이거 나쁘지 않다. 너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D11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했어요. 요 전 모델. 전 모델. 예, 전 모델이 지금 방송 쪽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D11이 진짜 거의 우리 군대로 치면 제일 많은 총이 K1 K2? 네, K2. 뭐 그거잖아요. 이젠 또 뭐 바뀐다고 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왜 그걸 많이 썼냐면 그 정도로 웬만한 건 다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다 녹음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붐 마이크에 비해서는 손색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제 이 D22를 가져와서부터는 약간 생각이 바뀐 게, 그리고 주변의 감독님들도 오디오 감독님들도 이걸 써요. 드라마 촬영장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배우들한테 이걸 채워주더라고, 자꾸. 왜 이렇게 채워주나 했더니 동시에 이 붐 마이크로도 녹음을 하고요, 요것도 같이 녹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환경 같은 데는 붐 마이크 쓰는 것보다 이 무선 핀 마이크 쓰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니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라고 이제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면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 D22를 그냥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코더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레코더가 만약에 카메라가 이런 DSLR이라든지 만약에 미러리스다라고 하면 레코더가 있어야 돼요. 요즘 그 레코더의 기능을 어느 정도 내장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러리스나 이런 DSLR이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라도 이제 써가지고 다만 지금 요 마이크가, 요 붐 마이크는 그 다이나믹이 아니라 얘는 콘덴서예요, 지금. 콘덴서고요. 지금 이 무선 핀 마이크는요, 다이나믹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선생님, 네. 그거는 조금 잠깐. 감독님, 그러면 우리 붐 마이크 지금 구성이 있는데 한번 마이크부터 한번 쭉 한번 어떻게 어떤 장비를 빌리면 이렇게 붐 마이크를 운영할 수 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뭐 렌탈샵 이런 데 가시면은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요 붐대를 주죠. 자, 윈드스크린. 네, 이쪽에 있는 마이크, 윈드스크린, 그 다음에 붐대. 네.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레코더를 빌릴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보통 물어보죠. 이쪽도 케이블. 케이블은 그냥 뭐 기본인데, 보통 케이블은 5m 정도짜리를 보통 빌려가죠. 그리고 레코더가 이제 있어야 될 거고요. 레코더. 네. 레코더는 얘는 지금 테스캠인데, 그 요즘 제일 많이 빌려서 가는 이제 촬영하는 장비는, 레코딩 장비는 보통 줌에서 나온 줌 H6. H6가 그게 잘 나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줌 H6를 쓰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렌탈을 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운영하시는 감독님들은 뭐 더 다양한 걸 쓰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렌탈 샵에서 제일 많은 거는 줌 H6. 그다음에 타스캠. 또 이제 그 소리를 모니터링할 요 헤드폰. 네. 헤드폰은 뭐 거의 이거죠. MDR 7506. 거의 이거 그냥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리를 하면은 일단 마이크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저 바람 소리를 줄여줄 수 있는 윈드스크린, 그리고 붐폴,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과 연결되는 요 레코더, 그리고 레코더의 소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헤드폰. 자, 요렇게가 기본 구성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요거 빌려가야겠죠. 저렇게 스탠드에 스탠드에 지금 붐폴 홀더, 붐폴 그립이라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저 그립 장비를 빌려주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저거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빌려간다는 거는 당연히 C 스탠드 같은 거를 빌려간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무거운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요 스탠드 하나, 요거 그냥 일반적으로 조명 스탠드 같은 걸로는 좀 지탱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 그립 같은 거도 저거 같이 장착하려고 그러면은 오버헤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장비의 양이 만만치 않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혼자 운용하기에도 매우 힘들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만약에 오늘 인터뷰 하나만 따면 된다. 반나절 동안에 인터뷰 하나만 따면 끝난다. 근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혼자서 빌려가서 뭐 주섬주섬 다 설치하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스텝이 있는 경우라면은 뭐 해볼 수 있는 세팅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와 같은 이런 세팅으로 만약에 촬영을 할 요량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제나이저 416P라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렌탈샵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제나이저 416P 급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그 아래급이라고 해야 되는 또 제품들도 있어요. 로드, 로데, NTG 3. 2는 안 돼요. 그렇죠. 제나이저 416P랑 조금 이제 근접하다는 게 3. NTG 3. 네, 3 정도는 줘요. 그 이전에 있던 제품이 NTG 2. 2를 정말 많이 써왔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나 영화 찍는 용도가 아닌데 그래도 그 비슷하게 뭐 단편 영화 같은 거 찍는다면은 이제 NTG 2를 그 대안으로 많이 써왔던 거고요. 그런데 렌탈샵 비용으로도 NTG 2의 렌탈 비용이나 제나이저 416P 렌탈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 참 희한해. 이게 렌탈샵에서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 바디에 대한 차이는 확실하게 그 급이 구분되어 있는데 오디오 장비는 의외로 마이크 성능과 그 금액에 비해서 렌탈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과학이에요. 이게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변별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그런 스펙트럼만큼 넓지가 않아요. 음향 장비라는 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면 그냥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을 이렇게 나누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구입할 때는 좀 내가 예산이 없다 싶을 땐 좀 저렴한 거를 자기 형편껏 맞춰서 살 수도 있지만 렌탈을 할 때는 기왕이면 오디오 장비면 좋은 거 조금 더 고품질 좀 더 좋은 거를 렌탈해도 렌탈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점점 날이 갈수록 느껴지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가? 자꾸 사는 것 같아 그냥. 개인이 구입을 한다. 구입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416만큼은 아니지만 요 중간에 이제 뭐라고 하더라? 미들라인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가성비가 점점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416 같은 경우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100만 원까지는 안 줘도 50만 원대만 돼도 이거 좋은 성능.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니까. 선생님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카메라 200만 원, 그 정도 하지. 렌즈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지출해야지. 마이크 100만 원. 마이크가 100만 원이야? 그렇죠. 뭐 오디오 레코더 몇십만 원. 저게 몇십만 원이야? 막 와이어리스 막 7, 80만 원. 그렇죠. 저게 70만 원이나 해? 오히려 오디오 장비를 구입을 할 때는 되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망설여져요. 근데 이게 이제 연차가 올라가고 경력이 쌓이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클레임을 제기하잖아요. 아이 소리가 그러니까 영상은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소리가 시원찮으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영상은 조금 시원찮은 것 같은데 소리가 빵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아지는 거야,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은 오디오를 좋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 잠깐 경험인데 최근에 어떤 드라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동신호금 감독님을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감독님, 레코더 뭐 쓰시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우리 스콜피온 어떤 제품인가 봤더니 사운드 디바이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콜피온이라는 제품 얼른 검색해봤죠. 가격이 레코더만 2,500만 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 시장에선 그런 장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어떤 작은 포터블한 레코더
충분히 지출할 만한 100만 원 미만의 그 정도 가격이면 지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100이면 그래도 50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막 가면서 오디오는 막 몇십만 원에 발발 떨고 막 이러면 그렇죠.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바꿔 말하면 또 마이크도 네, 그렇죠? 네. 카메라는 막 뭐 몇백만 원짜리를 쓰는데 네. 제나이저 416P 같은 경우에 이제 100 몇십만 원 하는데 네, 네. 사실 마이크 요 기타란 뭉치 하나에 100몇만 원이면 사실 조금 망설여지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이게 영상보다 음향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영상은 와 화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좀 더 쉽다면 음질은 사람들 귀가 왜 이렇게 다 달라. 이게 네.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네, 네. 눈에 안 그러니까 보여서. 분명히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도 이걸 이거 음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게 정말 못 들어주겠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어. 너무 많이. 19사람이 다 좋다는 마이크와 레코더 이런 네. 소리 녹음한 소리도 한 사람은 내 귀에는 안 좋아 별론데 네. 이게 개인 취향이 네. 확실한 분야가 네, 네, 네. 오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마련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운드는 소리는 비교를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카메라처럼 딱 찍어서 보여주면은 뭐 이런 네, 네.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은 구분하기 힘든 네, 것 네. 같아요. 특히 우리 모르겠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 사람들 특성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MP3가 되게 흥했잖아요. 네, 예전에. 네, 네. MP3가 흥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MD라는 게 있었어요. MD. 지금도 있지만 이게 디지털이고 24비트거든요. 근데 이제 MP3는 음질도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데이터 품질 면에선 더 열악한 그렇죠. 그런데도 파일인데. 불구하고 MP3가 흥하고 MD가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 귀에는 MP3나 MD나 난 뭐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MD는 녹음하는 방식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0분짜리 음악을 내가 녹음을 하려면 10분을 기다려야 돼. 근데 MP3는 10초면 카피 끝나 그냥. 그러니까 편의성이 엄청 좋은 거죠. MP3는 그냥 얼른 복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난 충분히 괜찮아. 이 정도 소리면은 그냥 나는 그냥 편의성을 난 선택할 거야. 그렇죠. 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음향 이런 게 영상보다 발전 속도가 훨씬 더딘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좀 더딘 네, 엄청 걸 수도 더디죠. 있고. 지금도 극장 가면 뭐 돌비니 뭐 4D 요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진 않잖아. 뭐 3D조차도 뭐 영화 3D 영화 같은 것도 그거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나는 뭐 그냥 2D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향은 더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좋아졌다라는 그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지만 소리에다가는 망하는 부분이 또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 같은 거 지금 제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느 쪽에 반응이 오냐면 영상에 반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에 반응이 오요. 그렇죠. 어느 순간 딱 들으면 좋아지는 건 모르겠는데 네. 나빠지는 건 그렇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알거든요. 지난주에 성가대 소리는 좋았는데 이번에 뭐 이상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는 동안에 옛날 정말 10년 전에 구형 카메라를 잠깐 거치해 놓고 있은 적이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아무도 몰라. 화질이 나는 확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클레임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영상에 어느 정도만 되면은 크게 왜 우리나라 TV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UHD TV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월드컵 때 다들 느꼈잖아요. 다들 셋탑박스로 축구를 보니까 네네네. UHD라고 써있지만
셋톱박스를 영화 축구를 본다는 거는 HD로 보는 거거든. UHD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HD가 아니라 UHD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넘어가냐면은 다 거기서 오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매장에 가가지고 TV 살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만 나오는 화질 엄청 좋잖아요. 그건 좋은 화질 틀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는 거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도 타협이 되는데 떨어져도 엄청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음질은 좋은 음질을 듣다가 음질이 떨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도 뭐 영상 뭐 단편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왜 우리가 단편 영화 나올 때 안 보고 다음 단계 넘어가냐면 소리가 그렇죠. 엉망진창이잖아요.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씬에서 벌써 왠지 소리 품질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 내장 마이크 녹음한 소리가 딱 들리면은 벌써 집중이 안 되고 이야기에 흥미가 그렇죠.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좋은 소리를 딴 채널에서 좀 보고 바로 넘어왔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이게 왜 이래?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화라든지 단편 영화, 웹드라마 이런 거 또는 뭐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좋은 오디오를 찾는 이유가 이제 그렇죠.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품질을 완성도를 올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단시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확 올리는 건 뭐 하더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뭘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 제품들이 보통 소니 제품들이니까 소니라는 이런 또는 캐논이라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은 다 그냥 최소한 평탄은 쳐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 아무래도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들로 지금 어떻게 점철된 지금 이런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요 지금 20만 원도 안 하는 요 마이크가 지금 요 100만 원이 넘는 마이크 또는 7, 80만 원짜리 마이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내줄까를 한번 각자 한번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그냥 경험담 정도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뭉쳐서 한번 결과를 제가 열린 결말로 내겠습니다. 뭐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직접 들어보시면 그렇죠. 뭐 네. 판단이 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들려지는 장비가 어떤 절대 기준이라는 건 아닙니다.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주변 환경 통제에 따라서 또 소리는 달라지거든요. 한 가지로 지금 감독님 붐 마이크가 우리 기준으로 네. 지금 한 60cm 정도 요 정도 떨어지게 했는데 네. 뭐 좀 더 멀리 떨어지게 설치 운영하면 뭐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제나이저 416 기준입니다. 지금 요런 정도 급이라면 요 정도 이 위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1m를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동시녹음 처음 작업 우리가 단편 영화 작업을 친구들이랑 의기투합해서 갑니다. 네. 동시녹음을 담당했어요. 네. 뭔가 봐서 붐 마이크랑 이렇게 운영했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디렉션을 조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이 붐 마이크가 향해 있다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 1m, 2m 뭐 네, 잔뜩 네. 떨어져 있어서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416p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녹음이 안 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용 드라마나 이런 단편 영화 똑같이 거의 마이크는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장비를 쓰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단편 영화를 찍는데 아리 알렉사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싸잖아. 뭐 레드를 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근데 오디오는 마이크는 이 정도 급은 몇만 원이면은 대여를 해서 맞아요.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 보통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엄청나게 뭐 비싼 마이크를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이런 급이에요 그냥. 다만 이제 다른 게 있다면은 레코더를 조금 더 다른 걸 쓰긴 하지만 이 정도 선을 넘어가는 마이크를 잘 쓰진 않습니다. 왜?
다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400만 원짜리를 쓰나 150만 원짜리를 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봤을 때 이렇게 수음 거리만 잘 조정을 해도 그렇죠. 충분히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지금 앉아 있는 인물 투샷 네, 기준으로 한 60cm 정도의 마이크를 셋업한 이유는 이제 인물 투샷, 네. 미디움 투샷이라 가정하고 헤드룸으로부터 마이크가 걸리지 않게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설치한 거죠. 만약에 인물 원샷이라고 한다면 더 갈 수 있죠. 더 네. 다가올 수가 네, 있는 네. 것이죠. 헤드룸 거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촬영팀하고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 지금 X팀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소리가 막 달라질 텐데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네. 속삭여 봐 주시죠. 네 이렇게 이건 속삭여도 소리가 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네. 사랑 고백하듯이. 안 되거나.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서 녹음을 할 수만 있어도 좋은 거죠. 더 좋은 네, 거죠. 좋은 거죠. 카메라에서 이제 클로즈업 샷을 네네네. 찍을 때는 네. 더 다가오면 좋다. 그렇죠. 보통 이제 배우가 이 정도 있으면은 여기 머리를 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 정도까지 가가지고도 대사를 치면은 굉장히 좋은 밀도 있는 대사가 나오죠. 이렇게. 정말 네. 배우 입장에서는 그 감정에 충분히 몰입해서 자기 감정을 목소리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것이죠. 분맨이 되게 경험 많은 분맨이 이걸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정신 줄이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이번 샷 그러니까 보통 샷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 카메라 감독하고 어떤 샷 사이즈를 네, 네. 몇 미리 렌즈로 그렇죠, 찍는 그렇죠. 것인지. 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렇다. 이제 왜냐면 이런 주인공이 뻘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분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일어날 줄 몰랐거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거꾸로 그러니까 카메라 팀에서도 이제 오디오한테 알려줘야 되고, 주인공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동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면은 주인공이 걸어가면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정도 소리를 계속 유지시켜주면 이게 최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오디오 감독님이나 이런 붐맨들을 좋은 퀄리티의 맞습니다. 실력 갖고 있는 사람들 써야 맞습니다. 되는 이유가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정말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후시를 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권장해 드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헤드룸이 되게 많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렇죠. 이제 샷 후시를 사이즈가 이제 넓어지는 그렇죠. 경우, 풀샷, 와이드샷, 네네. 롱샷. 그러면 후시를 따더라도 저는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따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음색이 달라지죠. 네, 여기서 해야 돼. 톤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씬이 끝나고 나서 후시를 바로 따는 겁니다. 대사만 치는 거죠. 그렇죠. 너는 왜 이러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따야지 이거를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것을 이제 SO, 사운드 네네. 온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런 마이크를 빌려서 엄청나게 양질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렇게 이런 핀 마이크를 써가지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자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60cm 이상 떨어져서 지금 대화하고, 핀 마이크는 지금 이제 입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음질이 좋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좋은 건데,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는 이놈이나 지금 비슷하지만 만약에 이렇게만 갈 수 있으면은 이 소리랑 이 소리는 다르잖아요. 이 소리는 여기서 더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핀 마이크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도 더 나빠지지 않는 소리. 근데 요런 분 마이크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녹음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녹음하기가 힘들다면은 그냥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지금 얘도 만만치 않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게 그래서 이 마이크가 되는 거죠. 이런 2.4GHz가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죠. 저희가 이제 해봤잖아요. 여러 개를 섞으니까 약간 울리기도 하고 간섭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류의 마이크들은 이런 2.4GHz의 마크를 달고 있는 마이크들은 거의 단독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그 스태프들과, 그러니까 뭐 배우가 됐든 출연자가 됐든 뭐 한 4명, 5명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채워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느꼈죠. 저도 당황스럽더라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막 울리기도 하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사용해야 되는, 여러 명한테 이거 채워줘야 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런 주파수 방식의 RF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식의 이제 무선 핀 마이크를 쓰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느끼겠지만은 뭘 해도 이 마이크는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균일하게 들어오고 그렇죠. 있죠. 입과의 거리가 지금 한 뼘 정도 거리에 마이크가 지금 셋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고개를, 얘는 약간 떨어져도 큰 차이 안 나요. 그렇죠. 이렇게, 고개를 돌리건 예.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제가 이 정도로 작성해놨지만 이렇게 좀 떨어뜨려놔도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통 얘를 안 보이는 곳에다 장착하거나 뭐 이렇게 바로 밑에다가 장착하긴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모르겠어. 그리고 나 이게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컨텐츠가 네. 이게 저희가 유튜브로 송출할 거잖아요. 이 컨텐츠가. 그렇죠. 그럼 유튜브로 송출이 되면 음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한 번 또 네. 유튜브 그 그렇죠. 렌더링 컨버팅 되면서 또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음향 관련한 이런 유튜브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라고 봐요. 그거 해봐야 어차피 변별력을 보여주기가 힘들어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그거 마이크 관련해 가지고 뭐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최종 어떤 흔히 이제 최종 그 소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 그대로 유튜브로 컨텐츠를 본다고 하면은 소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좋은 장비를 써도 유튜브로 시청하는데 결국은 그 소리 원래 원음에서 다 깎여진 소리야라고 하면은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종 엔드 유저가 봤을 때 그 화질 좋은 거야, 소리 좋은 거야라고 하는 장비 셋업이 필요하다, 좋은 네네. 것이다. 네. 요즘 이렇게 막 대사 치는 걸로 꽁트 형식으로 이게 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너 XX 뭐 이런 네, 그런 데 보면은 네. 다 후시를 딴 거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대사가 아니라 거의 이 정도 대사를 치더라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귀에 꽂히죠.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저 사람들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저 녹음은 저거 한번 촬영하려고 우리는 한 5분 정도 듣는 영상인데 저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오디오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노력을 많이 할수록 얼마든지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 네. 잠깐 네.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나갔네요. 네. 요 소리가 지금 우리는 비행기 소리 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요게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가면은 이게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마이크 중에 어디에는 비행기 소리가 노이즈로서 녹음이 됐을 네, 것이고 어떤 마이크에는 노이즈가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녹음이 될 수 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면은 그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가 덜 녹음되는 마이크의 선택이 좋은 선택인 네. 거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확인해야 되는 게 그런 마이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레코더에 마이크가 그거를 받쳐줘야지 그 소리를 레코더에서 걸러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얘가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촬영할 때도 카메라에서도 ISO라든지 이게 그렇죠. 이게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그 노이즈를 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촬영본이 충분히 비트가 높아야지만이 그렇죠. 그걸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잡소리를 나중에 걸러내려고 하더라도요. 마이크도 그걸 받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코드도 그걸 받쳐줘야지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게 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요즘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마이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 알고 보면 다 그거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 치면 뽀사시 효과처럼 그렇죠. 특정 소리를 특정 다 필터를 적용해서 조금 눈 가리고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대역폭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딱 그 소리만 그러기 때문에 현장 사운드 같은 거를 담아내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바꿔 저는 장터 같은 데 가서 사운드를 수음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끌벅적한 소리도 들어와야 되고요. 주인공의 소리도 들려야 돼요. 다만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우리 영상으로 치면은 아웃포커싱 되는 정도 느낌이면 되는데 아웃포커싱이 아니라 아예 날려버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소리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리스펙을 가지게 되는 감독님들이 이제 음향 감독님들이에요. 맞아요. 네. 물론 뭐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네네. 미술 감독님 다양한 분야 각자의 고유 영역은 있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뒷 음지에서 일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네. 분이 음향 감독님. 네, 점점 실력을 리스펙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영상이나 뭐 조명 이런 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요즘 영상이나 조명은 요즘 장비빨이라고 또 부르죠. 그렇죠. 장비가 사람이 하는 옛날에는 사람이 했어야 되는 일을 막 커버를 잘 쳐줘. 맞아요. 근데 음향은 자동이 없어요. 똑같은 네. 고급 장비를 갖다 줘도 운용하는 사람에 네. 따라서 소리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카메라는 좋다고 하는 카메라 그냥 켜가지고 촬영하면은 얘가 똥손으로 촬영을 하던 맞아요. 하던 요즘 너무 잘 찍혀요. 잘 찍혀. 그런데 이런 음향은 그게 안 돼요. 음향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소리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맞습니다. 조명도 옛날에는 진짜 전문가분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요즘 조명도 너무 좋은 게 잘 나오니까 그렇죠. 물론 조명도 디테일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무조건 밝게 만들어주는 조명 이제 너무 잘 나와. 옛날에는 좋아졌어요. 이거 뭐 그림자를 없애야 되니 뭐 어디는 더 부각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조명 엄청 썼잖아요. 근데 요즘 그냥 조명 한두 개 정도로 그냥 그 정도는 다 잡아내니까 그래서 아직은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 단계가 더 기술적인 발전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의 맞습니다. 정성과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이다. 물론 전제 조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장비는 있어야 된다. 무조건 막 싸고 좋은 오디오 장비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그 다른 유튜버 분들 막 음향 전문가분들 유튜버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싸고 좋은 게 잘 없어.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드라마 우리 감독님 2,500만 원짜리 레코더를 왜 쓰겠습니까? 좋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심리는 알아. 이게 그 2,500만 원이나 250만 원짜리나 이만큼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디테일. 그러니까 그럼요. 그거 조금 더 그거를 네. 그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 네. 금액을 투자하는 네. 거거든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 봐야 그 티가 그렇게 안 날 것 같은데 와 그것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써야 되냐? 써야 한다. 써야죠. 그분들은 써야죠. 네. 그 돈 안 쓰면 그 품질을 못 올리거든요. 네. 자기가 못 참는 거야. 그렇죠. 네. 그 음향 뭐 진공관 앰프 쓰고 막 그렇게 소리에 막 집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 보시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데 해야 돼 자기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보다가 스티브 잡스 그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 막 이게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괴로움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디테일 어느 정도 디테일이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이만큼은 돼야 돼라고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괴롭혔다는 근데 그게 결과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극찬을 하고 만족을 하고 네. 열광을 하게 된 네,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고 힘들었지만. 힘들지만 근데 다들 인터뷰 말미에 다 그 말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힘들고 못 같았다. 근데 그건 한 가지 확실하다. 의미 있고 그렇지.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시간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헛짓을 한 건 아니었다. 그 양반이 나한테 한 그 행동들이 맞아요. 나는 받아들이기 지금도 힘들지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방향이었다는 그렇죠.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향이 좀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보다 훨씬 더 공력이 깊으신 감독님들이 이제 이런 콘텐츠를 찍으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콘텐츠를 찍을 수가 없어. 왜? 너무 말이 많아져.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 잠깐 찍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기가 이 정도만 해도 힘든 거거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시네. 자, 여기서 우리 끝내야겠는데 오늘? 뭐, 오늘 아무튼 여기
여기서 마무리 짓죠. 그냥? 네, 뭐 충분히 뭐 붐마이크 416P 붐마이크 네. 그리고 무선 와이어리스 D21 그리고 2.4GHz 코미카 붐 XD 네. 각 마이크별로 어떤 좀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그 정도 컨텐츠는 된 것 같고요. 뭐 판단은 여러분께서 네. 해주시길 다음에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뭐 비슷한 컨셉에 뭔가 또 거리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컨셉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배우분을 모셔가지고 직접 우리가 한번 나쁘지 않죠. 촬영을 하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다음에는 어떨까? 오디오 혹시 관련해서 이렇게 붐 마이크에서 윈드 스크린을 또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많죠. 윈드 스크린을 제거하고 실제 네, 바람 네. 부는 환경에서 제거하고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컴팩트한 윈드 스크린을 꽂고 혹은 또 블림프라고 하는 네, 장비를 네. 꽂고 또 그 위에 퍼 스크린을 네. 또 씌워서 이렇게 그런 것도 비교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뭐 마이크 별로 네. 416P와 뭐 NTG3 그렇죠. 비슷한 혹은 뭐 급들. 416P와 뭐 다른 네, 네, 네. 이렇게 또 비교 소리도 네. 들려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원래 예상을 한 5분 10분만 떠들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소리만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말이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전문가분들 데려놓으면은 이게 안 끝나. 제가 좋아하는 시 작자 미상의 시 한번 외우고 끝내도록 하죠. 네. 어떤 소설책에서 네. 나온 시인데 정확히 제목은 모르겠어요. 사막으로 돌아가자. 배낭 속에 하나 가득 희망을 담고 걷기 편한 신발과 목을 축이기에 적당한 물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자유로우리니 돌아가자 사막으로 일상의 푸른 산맥 건너 저편 사막으로 돌아가자. 쑥스럽네요. 네. 한번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416P로 네. 녹음된 신앙송과 UWP D21 녹음된 신앙송과 붐 XD로 녹음된 신앙송을 한번 부끄럽지만 비교해 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